네, 2013, 14 보통 12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닥길을 지나서 2014, 15, 16, 17, 18, 19, 20, 21 올해까지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지역들과 핵심 지역들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다 보면 또 하락 또는 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가격이 쉽게 조정받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를 하락기라고 봐야 되나요? 상승기로 봐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조정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조정기에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굳이 왜 조정기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락할 거다. 또는 상승론자도 간혹 있긴 하지만 하락할 거다라고 많이 하고 심지어는 폭락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시기는 폭락 장세는 아니다. 다만 7, 8%에서 한 15% 정도 조정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15%가 폭락으로 생각될 걸로 보이고요. 저는 그나마도 안 좋은 지역이지 좋은 지역들 특히 서울이나 부산, 대전, 대구 이런 좋은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는 5에서 한 7% 정도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서 조정될 걸로 보여지죠. 조정이 왜 하락이나 폭락으로 하지 않느냐. 남들은 다 하락이나 폭락으로 말하는데 요즘 부동산 규제 세죠. 금리 올린다고 하죠. 또 대출 막았죠. 누가 봐도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죠? 인위적으로 대출을 막고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하면 이 인위적인 현상에 의해서 오히려 가진 자, 소위 잘 사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 더 사이 기저에 깔려있는 분들이 충격이 더 크죠. 더 충격이 크고 대출을 막은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이렇게 막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더 타격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죠. 이 예가 과거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타격이 컸죠. 그래서 오히려 중산층이 서민으로 전락을 하는 시기였고 서민이 거의 빈곤층으로까지 내려가는 흔들흔들한 기반이 흔들리니까 결국은 부동산 규제를 2014년에 전면적으로 풀면서 경제 활성화를 했죠. 이 부동산 경제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겠지만 거대한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나름대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증권가라든가 이런 세계, 그래도 부동산 세계, 이 거대한 타이어가 이렇게 맞추어서 균형 막혀서 자동차처럼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경제에서 한 빵꾸를 냈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작아져서 동력은 좋은데 움직임이 더딘 그런 경제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왜 하락이나 폭락으로 가지 않느냐 늘 말씀드리는 건데 1997년 IMF 터지고 나서 주택 팔아 제낀 사람들만 그 뒤에 바로 올랐기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그 다음에 2008년 이때 2009 리먼 사태, 미국발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집 팔아 제낀 분들, 그래서 하우스푸어다 뭐하다 해가지고 그때를 못 견디는 분들만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두 번이라는 멀지 않은 과거에 두 번이라는 걸 당하고 나니 이제는 파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또 언제 올라가서 또 땅을 튈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는 그냥 멀리 내다보고 좋은 지역에 우리 자식들 잘못하면 집 못 사니까 그냥 하나 사두자.
오히려 이자 올리고 또 돈 많이 풀고 하면 화폐 가치만 더 떨어져서 결국은 내 자녀분들, 나조차도 지금 못 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팔고, 또 결정적인 것도 있죠. 안 파는 이유는 양도세도 무섭고, 지금 현재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도 무섭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가는 시장이죠. 꽁꽁 얼어붙는다는 건 뭐죠? 거래가 안 되고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가끔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제 경매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정기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분은 아직도 오르는 지역은 있고 조정받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무슨 말에 되게 취약하냐면 대세 하락, 대세 상승 이런 말에 취약한데, 나 개인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나의 자금과 나에게 맞는 투자를 만들어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조정기가 올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거를 보나 어느 나라를 보던 부동산 조정기가 올 때는 첫 번째,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지역 조정받고 다른 지역으로 오르죠. 또 다른 지역도 오르고 나면 퍼져가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풍선 효과, 팽이 효과 이렇게 나면서 이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조정을 받으면서 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나면은 조정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공급이 초과할 때, 간단하죠. 수요와 공급급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는데, 공급이 많으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건 많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 앞으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인구가 줄어들고 돈이 많아지면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하더라도 핵심 지역, 주요 지역, 서울과 같은 핵심 지역, 그리고 수도권과 같은 주요 지역은 공급을 초과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급의 초과의 부분은 폭락을 만들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공급을 초과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폭락은 없고 가격이 많이 오른 데서 발생되는 조정밖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부동산 거래 규제가 심할 때, 여기다가 대고 극심할 때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부동산 거래 규제는 극심한 상황이죠. 사고 싶어도 취득세가 중과돼, 그리고 또 기존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주택 하나 어째 갖고 있는 거 중과세 된다. 거기에 대고 종부세,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종부세 때문에 아마 고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는 누구로부터 이 부가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부가 나오는데, 국민이 가난해지면 국가가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국민으로부터 뺏어가는 세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곧 조정이 한번 오겠죠. 그래서 종부세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약간 중과세적, 우리가 이게 중과죠. 이중과세적 그런 특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짚고 나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고 사회적으로 투기꾼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거 이중과세다 불만 제기하면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아무 말도 말고 그냥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규제가 극심할 때죠. 이런 때는 조정이나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하락되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파니까요. 특히 대출 규제가 극심할 때, 이런 때는 아예 대출이라든가 자기가 신용을 쌓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가 빌라 조그만 거 갖고 있어도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가, 집이 있으면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런저런 규제가 지금 극심하죠. 이런 때도 역시 조정기가 옵니다. 이 대출이 너무너무 극심하면 폭락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극심한데, 과거에 2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견딜 때까지 견뎌보자. 그러다 보니까 폭락보다는 조정시장으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금리가 대폭 상승할 때, 금리가 대폭 상승하면 내가 빚내서 산 사람들이 이자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팔아야 되겠죠. 근데 매물이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견딜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왜? 대출이 기존 받은 사람들, 만약에 아예 없어가지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좀 힘들 텐데 대출을 올려도 지금은 전세나 월세 가격을 올려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금리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하락은 유도할 수 있어서 조정은 가져갔지만 폭락까지 가기 힘들다. 그런데 이 금리를 한꺼번에 많이 올릴 경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른 경제적인 타격이 어디죠?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또 예를 들어 부동산 산다는 막 콕콕 집어 핀셋처럼 금리는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대폭 상승시키기가 어려운 시장이죠. 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화려한 돌아가지고 막 경제 활성화가 되고 좋은 시기냐? 아니죠. 이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시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침체 시기에 금리를 대폭 상승시킨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겠죠. 이럴 경우에는 뭐 누구가 먹고 살게? 대기업만 먹고 살 수가 밖에 없겠죠. 그것도 수출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나 함부로 이 금리를 올리기 어렵겠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리가 다소 오를 수 있으나 금리를 폭등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말이죠. 금리를 폭등시키면은요, 부동산 가격, 이 대출받은 사람들 때문에 대출받아 투자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시장에 물건이 나서 하락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2년, 채 1년도 안 가서 부동산 가격은 더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부동산 가격이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잠깐 내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들이고 한다면 화폐 금리를 많이 올리면은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겠죠. 엄청난 불이익이 되면 그러면 공산품, 부동산, 인건비 올라가게 되면요. 그때는 정말 부동산 가격 잡으려다가 너무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 났기 때문에 금리 걱정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로 우리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너무 오른 데는 조정되거나 또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 되겠죠. 뭐 또 투기 지역,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가 눈치가 보고 있고 거래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은 있고 신용도 있고 무언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조정기 시장 속에서도 부동산 조정 시에도 투자 성공할 때는 있죠. 첫 번째, 규제가 없는 지역에 투자하라. 이거 세대 혜택이 많잖아요, 여전히.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이 규제 지역은 일시적으로는 오르다가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는 왕따 지역이거나 소위 안 오를 지역 그리고 인구도 없는 지역 인구가 스멀스멀 사라지는 지역에 규제 없다고 가서 샀어요. 그런데 규제 풀리고 또 이 공급이 많아지면 이런 데서 싼 데가 더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눈으로는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매가 되지 않고 팔려고 할 때 못 팔기 때문에 이거 공실나면 폭락이 일어납니다. 그러고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는 지역 피해서 사시는 분들 특히 주의할 거 규제가 풀릴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나올 시기를 잘 정해놓고 투자하셔라. 두 번째, 안정적 수요가 있는 지역에 사라. 안정적 수요가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해서 아우성치는 곳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지역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안정적 수요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라.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죠? 초중고가 있고 학원가가 있고 교통이 좋은 그런 지역.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직주 근접 지역. 이런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부동산이 폭락할 때도 하락할 때도 또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어디죠? 인구가 증가 요인이 발생돼서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인구 증가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파트나 주택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악영향이죠. 누구한테 줬죠? 상점하시는 분들한테 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순수 인구가 증가를 하더라도 업무시설, 학교, 학원가, 그리고 교통 이런 거에서 늘어나는 지역에 드는 거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공급량 많아가지고 막 주택 공급하니까 싸서 어쩔 수 없이 투자했다가 청약받아서 못 들어가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인구 증가 지역은 위험하다. 그래서 인구도 업무, 일자리가 창출돼서 인구 증가가 되거나 교통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허브로 해서 생활하려 드는 쭉 근접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좋다. 네 번째는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조정기에는 개발 호재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나마 있는 자금들이 몰려가거나 그나마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지역보다는 오를 지역을 선택하게 될 테니까는요. 그런 데는 자체적인 주택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또는 학교가 새로 생긴다든가 이것도 개발의 한 호재죠. 상업 및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호재죠. 그다음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호재죠. 그다음에 GTX가 들어온 것도 하나의 호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GTX와 뭐 지하철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거 들어오는 건 뭐죠?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서울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보다 서울은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떤 지역에 GTX를 둬야 되거나 지하철을 둬야 되죠. 이거 너 여기 오지 말고 너 나가라는 개념이 되겠죠. 왜냐하면 멀리 지금 현재 너무 포화 상태니까 나가서 교통수교 좋아하는 건데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 안 팔리거나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때 지하철과 GTX는 개통 이후에 인구가 늘어날 건지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거나 투자자만 몰리는 곳 이런 곳인지를 알아서 빠져나올 시기를 잘 저울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청약으로 지금 수익이 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청약도 무조건 한번 청약 사전 청약 받아놓고 막 10년 기다렸다가 10년 후에 인구가 줄어들고 나서 공급도 막 포화 상태에 이르는 그런 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청약을 받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좀 빨리 입주를 하면서 또 내가 언제든지 돈을 벌어서 상위 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시킬 수 있는 곳 찾아가야 되는데 청약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보내놓고 꽉 잊어버렸다가 갔더니 그냥 그 동네에 아파트란 아파트는 다 생기고 업무시설이나 이런 거 넣고 맨날 GTX 왔다 갔다 하라고 하고 이런 데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기에 요즘과 같은 곳도 요즘과 같은 시기에도 얼마든지 이게 핀셋처럼 찍어보면 투자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더 이렇게 넓은 여러분의 이웃도 좋고 동호회도 좋고 아니면 전문가도 좋고 해서 좀 공부를 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가격이 상승의 요인들을 알아보고 난 연후에 내 집 마련 또는 투자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잘 되기를 늘 빌고 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